광역단체장 많이 있지만 서울을 누가 차지하느냐.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는 곳이 서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오래전 일입니다. 95년도 10월에 있었던 폭행 사건,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서로 폭로에 또 폭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황기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이 폭행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미 그 저희 당 내부에서 경선할 때 이미 김재섭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고 이미 나왔던 거죠. 구청장 선거할 때도 아마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전제를 깔아두는 건 폭행은 잘못한 일입니다. 네. 당사자들, 사건 당사자들 간의 폭행도 있었고 경찰한테 경찰에 대한 폭행도 있었고 네. 말리는 주민도 밀치고 이랬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잘못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잘못했다고 뭐 사과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나온 그 뭐 김재섭 의원의 문제 제기는 뭐 폭행 자체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걸 더 씌우는 거거든요. 네. 뭐 여종업원가 그렇죠. 외박인가요? 네. 외박 요구를 했고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뭐 빌미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주장을 하는 근거로 이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말하는데 속기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의원 한 명의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국회나 구의회나 전부 다 이제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속기사들이 데스킹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뭐 부정선거다, 뭐 여론조사가 어쩐다, 뭐 사실 어쨌든 말하는 거 그냥 치는 거죠.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관계 틀린 얘기, 아주 부적절한 얘기가 오간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을지언정 사실은 그냥 타이핑돼서 속기록으로는 다 남습니다. 문명인으로서 아무리 선거 중이라도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일방적으로 혼자 그냥 얘기하는 것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기관의 그런 검증 과정,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재판까지 거친 대법원 판결문, 이 두 개를 봤을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사실이라고 근거하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대법원이 모든 진실을 담지하는 혹은 판결문이 모든 사실과 진실을 다 담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론장에서 뭔가를 팩트다라고 논할 때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다루는 건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근호 후보자 폭행 사건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든 레퍼런스는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게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마타도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동훈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판결문이 뭐 맞죠? 맞겠죠. 판결문이. 근데 번외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얘기 맞습니다. 어쨌든 그 95년 10월 달에 벌어졌던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정황이죠. 정황 의원이 구의원이 주장했던 그런 얘기들을 쭉 봤을 때 하나의 그림은 그려져요.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을까. 이게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뭐 여성한테 외박 나가는 문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핑계로 거기서 술 먹고 싸운 핑계로 5.18이라는 걸 갖다가 끌어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5.18 팔아먹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했는지 뭐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실제 거기서 그날 5.18 가지고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5.18 때문에 싸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 사실도 아닌 걸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짐작만 할 뿐인데요. 지금 이 그 5.18을 뭔가 팔아먹은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그 주폭 사건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는 먹힌다라는 생각이 들게 왜 그러냐면은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살아온 이력 자체가 운동권 86세대잖아요. 서울시립대 출신의 전대협 간부
김종석 의장과 함께 전대협 활동을 했고 그걸 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이제 운동권 선배가 끌어주고 해가지고 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뭐 그런 주폭 사건을 보니까 대충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 사람은 서울시장 맡을 감이 되는가라는 그런 그림들 갖다가 그런 유권자들 생각을 머릿속에 갖게 한다.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거티브 공세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네거티브가 다 먹히지는 않겠지만은 이번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 조금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 영향이 있을 후보한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게 주폭 사건이다 이러면서 이제 정원호 후보 사퇴라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현장에 결국 이제 동석했던 사람의 얘기 그리고 당시에 맞았다는 그 피해자의 얘기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도 동시에 나왔어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피해자는 그 5.18 내 기억에 5.18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사과하거나 용서한 거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시 동석했던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본인이 주로 이렇게 뭐 이 폭행 이런 것도 한 거고 정원호 후보는 그냥 말리려다가 어떻게 휘말린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게 사안이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키는 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정확히 말하면 주진 의원이죠. 피해자의 녹취 부분을 보면 전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18 부분은 뭐 저는 솔직히 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네. 뭐 출동한 경찰한테도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뭐 5.18 가지고 뭐 논쟁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부분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실은. 하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때 당시 5.18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피해자의 녹취에도 무슨 술집 종업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입증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입증이 안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원호 후보 측도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거티브나 맡아도 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보통 하는가요? 뭘 준비해놓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그 당시에 팩트라는 건 지금 뭐 30년 전 사건이니까 이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주 뭐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아니죠. 당시에 속기록이라는 게 있고, 속기록이 있고 95년도에 그러면은 그 구의원이 쓸데없이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비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지어내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돌았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구청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구청장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걸로 속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무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게 사실이 뭐다라는 거는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밝히기가 쉽지 않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까 봐요. 그러니까 선거니까요. 역시 뭐 이게 이렇게 판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다시 판결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 사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거 받아들일까. 모든 사건 관계자들,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다 취합돼서 만들어져 있을 데스킹과 검증을 거쳤을 그 판결문이 아니라 그 구의원이 아무렇게나 얘기했을 수도 있는 그 속기록을 더 신빙성 있는 레퍼런스로 이제 갖고 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왜냐면 구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 지난대수 국회 속기록 까보면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5년 뒤, 20년 뒤에 판결 그 속기록을 열어서 저때 뭐 누구 뭐 민주당 모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청담동 뭐 이런 얘기들이 속기록에 다 적혀 있는데 뭐가 있으니까 저게 나왔겠지라고 주장하면 됩니까?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판결과 수사기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로 얘기해야지.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구의원이 어떤 분인지도 사실 사람들이 모르고 30년 전이니까요. 사실 어떤 뭐.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는데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발언에 이 너무 사회적 신뢰를 실어주는 것,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좀 훼손시키는 행위다. 정원호 후보가 사안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쨌든 서울시 이장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흐름 같은 것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조금 약하다. 그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 폭행 사건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정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아까 이동훈 대변인 언뜻 얘기했는데 정원호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요, 좀 약 위크리스트 포인트가 그런 쪽에 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봐? 저도 그렇게 뭐 이동훈 대변인 말씀 의견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장 당선되면 당장 서울 어디가 변할 것 같냐 했을 때 바로바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딱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보면 개인 캐릭터상 그 언변이 수려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폭행 관련해서는 이유 여야 막론을 하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 이거 가지고 다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떨어지고 빨리 다시 서울시 비전이라든가 본인의 전장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조금 말려든단 말이에요, 네거티브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캠프가 조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언급한 투를 라이징이 딱 됐는데 그 후로 캠페인을 전개할 때 지지율을 더 올려주고 신선함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지지율이 깎여나가는 방식의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보와 캠페인의 문제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 선거 구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당대 당으로 붙었을 때는 아까 이동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연욱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수 지지층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출렁거리지 않고, 물론 그 소위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번역되어 버린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소소하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문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 문제라든가 주식 뭐 빠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발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도가 뒤집힌 게 아닌데 후보 경쟁력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건 캠페인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상품이라는 게 또 좋다는 게 유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상품이라 좋아가지고 픽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의 어떤 팩트라는 게 정원호라는 사람의 우리가 그 자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내겠습니까? 그분이 살아온 삶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서울시장 후보까지 여당의 후보까지 될 정도면은 얼마나 뛰어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면들이 꽤 있구나라고 또 유권자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인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걸 갖다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유권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의 그 상황은 굉장히 그 위기는 분명히 보인다. 정원호 후보한테는 위기다. 굉장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